자, 시간 즐길 거는 학원 컬이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내는 중개사법 이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엔 제16강을 진행합니다. 교재는 김하연 합격서 요약집입니다. 이 시간엔 제7장 개공 간의 상호협력 파트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거래 조망이 나옵니다. 우리 합격서 76페이지 오세요. 76페이지. 단순 암기로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안 나올 때도 있고 보통 한 문제 나와요. 여기서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인터넷 사이트겠죠? 근데 이 인터넷 사이트는 개공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협회에서 지금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운영하는 한방이라서 한방이라고 있는데 시중에 뭐 직방 다방이 있죠. 한방을 이제 번 따서 직방 다방 만든 겁니다. 직방 다방은 우리도 가입할 수 있죠. 한방 같은 이 거래 정보망은 개공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들어가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숫자 위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번 의의 보세요. 이제 부동산 거래 정황이란 개공 상호간이죠. 그러니까 의뢰인 X, 일반인 X, 소공 X, 보조원 X, 오직 개공 상호간에 중개대상물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책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 보셨다면 여러분들 지금 무등록 중개 해보신 거예요. 여기는 개공만 들어갈 수 있다. 자,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이 있는데 일단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특정 시도에서 할까요? 전국 단위로 놓을까요? 전국 단위면 항상 국토부 장관이 되겠죠. 그래서 국토부교통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로 끝난다.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요건을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반인도 이걸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운영해서 뭐 망하든 말든 그건 나중 문제고, 아무튼 우리도 지정 요건을 갖추면 지정받아서 운영할 수는 있어요. 그 요건입니다. 첫째,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먼저 부가통신 사업자여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정보망, 예를 들어 제가 정보망을 만들었어요. 정보망. 저는 뭐 한방에 있으니까 저는 제가 핵방을 만들었다. 그럼 그 핵방을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한 개공수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500명 가입하려고 막 다녀야 되죠. 사무소. 그리고 뭐 한 곳에서 500이 아니라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이 넘어야 돼요. 그러면서 전국적 500명 이런 개공이 제 핵방이란 사이트에 가입 이용 신청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원을 개공으로 500명 모았단 말이죠. 이 숫자를 외우는데 자, 2 더하기 3은 5입니다. 다시 2 더하기 3은 5 그래 오세요.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씩 전국적 500명입니다. 다음 정보 처리기사 1명 이상이에요. 뭐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기능사 하면 틀립니다. 기사.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요. 운전기사 1명, 기사 1명. 운전기사 1명 있으면 되고, 다음 공인중개사 1명 이상. 다음 이 인터넷 사이트에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하는데 막 다운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5번 국장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된다. 이 5개를 갖춰서 지정 신청하면 우리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망하든 흥하든 그건 나중 문제라 했어요. 그 다음 이제 지정 신청할 때 구비 서류가 있는데,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서, 이 신청서에 다음 사례를 첨부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국토부 장관이죠? 항상 이건 전국 단위로 놓을 거니까 국토부 장관. 그럼 이제 이 5개가 있는데 이 서류, 이게 아까 왼쪽 페이지 요건 5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재차 76페이지 중간에 양괄호 2번 지정받기 위한 요건 동그라미 1, 2, 3, 4, 5 있죠. 오른쪽 페이지 77페이지 상단에 반괄호 2번 구비서류 5개 똑같아요. 똑같다. 그래서 왼쪽에 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가 이 오른쪽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럼 구비서류 1번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고 2개 성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개공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제거 핵방 가입 이용 신청서와 그 개공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다음 아까 기사 1명 있어야 되죠. 자격증 사본. 공인중개사 1명 있어야 돼요. 자격증 사본. 다음 컴퓨터 용량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부가통지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할 서류. 그래서 왼쪽에 지역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가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핵방을 만들어서 지적 요건을 갖추고, 그러니까 전국 500명 다 가입받고, 이제 국토부 장관에게 지원 신청했습니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줘. 30일 이내에. 지정을 해주든 말든 30일 이내에 결정한다. 지정 안 해주면 저는 집에 가는 것이고, 운 좋게 지정해줬네요. 드디어 이제 저도 거래정보 사업자가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이제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운영규정. 그리고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 승인 나오면 항상 국토부 장관이에요.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 승인 나오면 항상 누구다? 국토부 장관. 그리고 또 기산점 여기에요. 기산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점을 잘 보셔야 돼요. 계산점. 그럼 자, 여러분 교재 양가로 4번은 이제 국토부 장관은 계산점 지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사업자로 지정해준다. 계산점이 지정 신청 받은 날로부터 신청받은 날 30일 이내입니다. 아까 이거죠?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지정해준다. 이게 지정받았으면 지정받은 날이 계산점이에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그래서 양가로 5번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제 기산점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해서 국토부 장관 승인 얻는다. 그 다음 이제 지정 또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기산점과 잘 비교하세요. 이제 정보망을 운영할 때 의무가 있겠죠. 양가로 1번. 먼저 거래정보 사업자, 이제 저도 사업자죠. 저의 의무.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사물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공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는 개공의 의무. 여러분 학교에 가면 개공이 되겠죠? 개공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 마련한 정보를 당연하죠.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되겠으며 당연하죠. 다음 공개한 중개 대상물 거래가 완성이 됐네요. 그럼 그 대상물을 빨리 사이트에서 내려야겠죠. 그래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그 당의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서 빨리 물건을 삭제하겠죠.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자, 이제 협회로 넘어갑니다. 협회가 이렇게 더 많죠? 78페이지. 우리 협회 가입해 본 적 없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딴 나라 세상이에요. 아까 부동산 거래 정황도 딴 나라, 협회도 딴 나라. 이해가 안 됩니다. 단순한 기로 외우셔야 돼요. 먼저 협회는 일단 임의 설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나 약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꼭 설립해야 돼요. 우리 공리사협회는 안 중요해요. 국민생활에. 그러니까 임의 설립지, 설립할 수 있다로 끝나요. 설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복수 설립 가능합니다. 현재 이제 가장 오래된 게 한국공인사협회. 아까 여기서 운영한 사이트가 한방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 세대한 공인사협회 이 보통 현재 두 가지가 있다. 개공은 임의 가입입니다. 둘 다 가입해도 되고 한 군데도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임의 가입이다. 그러니까 술 마시기 좋아하면 둘 다 가입해요. 그래서 여기서 술 마시고 다음 주는 여기서 술 마시고 이렇게. 또 나는 좀 뭐 구의원 나가봐야겠다. 구의원이라도 시의원 이런데 둘 다 가입한 사람도 있고. 나는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그러면 한 군데도 가입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 이제 1번 총설 나오죠? 1번 총설.
양가로협회 협회 설립 목적은 이제 개국공사인 공인중개사는 좋은 말 나오고 제일 끝에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로 아까 의무 설립주의, 설립할 수 있다, 의무 설립주의입니다. 의무 설립주의 말씀드렸고, 다음 양가로 협회의 성격,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비영리. 그래서 이 법, 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함께 사용한다. 그러니까 협회는 비영리고 사람이 모인 단체의 설립 등기한 거죠. 그 다음 설립 인가입니다. 허가 X. 그리고 아까 의무 설립주의라고 말씀드렸고 복수 설립 지금 되어 있죠. 개공도 의무 가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협회 설립 절차가 4단계인데 4단계. 첫째, 법인들은 모두 우리 법인은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적는 게 정관이에요. 만약에 제가 법인을 만들면서 우리 법인은 마약 판매하겠다. 마약 판매라는 정관을 만들면 관청이 허가를 안 해주겠죠. 여기 정관이란 법인이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적는 겁니다. 그럼 회원은 당연히 개공이고 300인 이상이 발견이 돼서 정관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숫자 300인 외우셔야 돼요. 처음에 300인. 그리고 더블로 늘어나는 이제 창립총회 의결을 거치는데 이 정관에 대해서 회원 개공 600인 이상이에요. 근데 지역별로 분산됩니다. 서울에서 100인 이상, 그리고 광역시, 시, 도, 특별자치도 등등 각각 20인 이상. 그러면서 총 600인 이상입니다. 회원이 참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항상 뭐든지 출석회원 과반수 동의가 보통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600명이에요. 서울은 100명. 자, 서울을 써봐요. 서울 쓰면 10글자예요. 자, 암호를 잘한다 했죠?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0명. 근데 설마 10명일까요? 100이지, 100. 그리고 여기는 이게 다 시도죠. 다 시도, 특별자치도가 시도라죠? 시도 두 글자라 2. 외울 수 있겠죠? 그리고 총 600명. 발기인 300명, 더블 600. 그리고 출석회원 과반동이 어디한다. 그 협회는 설립 단계 4단계를 외우시고, 이제 2단계 끝났고, 자, 세 번째, 설립인가. 창립총회를 거쳤죠. 항상 협회도 특정 시도의 놈입니까? 전국 단위로 놈입니까? 전국 단위라 항상 전국은 국토부 장관, 다음 인가입니다. 인가. 허가가 아니에요. 다음 법인은 등기해야 성립하죠. 협회는 장관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 소재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런 4단계를 거칩니다. 4단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중에 하나를 빼면 빨리 알아요. 하나 빠졌네 라고 빨리 합니다. 이제 협회의 구성으로 갑니다. 자, 교재는 79페이지. 회원가입은 임의적이라고 했고, 협회는 주된 사무 둬야 합니다. 근데 서울에 둘 필요는 없어요. 서울에 둘 필요 없고, 아무튼 어디든 둬야 되고, 그리고 등기해야 성립하죠? 그리고 이제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여긴 둘 수 있다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는 꼭 두어야 하죠? 근데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구는 회원이 아주 적어요. 거기에 사무소 두면 괜히 월세만 나가요. 그러니까 안 둬도 된다. 그래서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고. 이제 설치했다면 신고는 해줘야겠죠? 그럼 지부를 설치하면 시도지사에게 사후 신고하고, 지회를 설치하면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에 사후 신고는 해줘야겠죠? 여러분 교재 양가로 2번 협회 조직. 1번 협회는 주된 업무 둬야 한다. 다만 서울에 둘 의무가 없어졌어요. 부산에도 되고 대전에도 됩니다. 그리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설치하면 신고하라 그랬죠? 지부는 시도이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협회가 이제 총회 의결 하잖아요. 그 내용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는데 지체 없이 사 글자 외워. 총지국 외우세요. 지국이 총지국 외웁니다. 총지국 외우세요. 총의 의결령을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 총지국. 여러분 교재에 써놔요. 가로 열고 총지국. 여기서 이제 협회 업무가 있는데 협회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공제사업이죠. 우리 개공 등이 아까 전 시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서 협회 공제에 많이 가입한다 그랬죠. 그 개인들은 2억 이상, 법인은 4억 이상 설정합니다. 그 공제사업이에요. 개인 개공이 2억 설정할 때 한 20몇만 원 1년에 내요. 20몇만 원 낸다 했습니다. 그 돈이 엄청나겠네요. 1인한테 20몇만 원씩 받아요. 엄청나겠죠? 그럼 비리도 많겠네요. 그래서 이쪽 파트가 중요합니다. 양가로 1번 공제사업의 이모적이네요. 협회는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다 하겠죠. 이거에서 돈 벌려고 협회 만든 거죠. 아무튼 법률 규정상 할 수 있다요. 이번 공제유형 승인,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공제유형을 제정해서 항상 승인 앞에 국토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되고,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사전에 국장 승인 얻어야 된다. 다음 공제사업 범위가 있는데,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 조성과 공제금 지급에 관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 부대 업무로서 또 공제 규정으로 정하는 것들 뭐 할 수 있겠죠? 뭐 가볍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가로 3번 공제규정 내용. 이제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 범위, 공제계약 내용, 공제금 공제로 회계규정 및 책임준비금 적립비용 등을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뭐 1번을 뭐 중요하지 않죠. 다음 2번 회계기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 구분합니다. 손해배상기금이란 회원들 개공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 끼치면 그 손해배상 해줘야겠죠. 복지기금이란 회원들 복지. 뭐 누가 죽으면 협회장 이름으로 화환도 보내주고, 화환 뭐 그런 거. 그리고 각 기금별 목적과 회계 원칙이 부합하는 세부 기준 뭐 정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3번이, 여기서는 3번이 제일 중요하죠. 3번. 책임 준비급 적립 비율. 이제 공제사고 발생률. 1년에 회원들이 공제사고 손해배상 몇 건 했다. 몇 건. 이런 발생률. 다음 공제급을 얼마나 의뢰인에게 지급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고려해 무엇을 정해요? 무엇을? 이 책임증의 적립 비율. 무엇을 정한다? 목적어? 책임 준비급 비율, 적립 비율을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 중요합니다.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협회 간부들이 맨날 해외 가서 막 돈을 다 써버립니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만들었어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책임 준비급 적립 비율을 정하라. 협회 총 수입액 틀려요. 공제사업이니까 공제료 수입액, 그리고 10%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합니다. 다음 이제 독립회계로 관리하겠죠.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당연히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이번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 항상 승인 앞에 국토부 장관 승인 미리 얻으면 됩니다. 다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공제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비리가 많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 운영위를 둔다. 둔다가 둘 수 있답니까? 둬야 한답니까? 둬야 한다죠? 둬야 한다. 다음 운영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그것을 외우셔야 돼요. 몇 명? 19명 이내로 한다. 숫자는 항상 제가 책임져요. 잘 보세요. 또 웃지 마시고 미리 말 웃지 마세요. 제가 자모를 풀어드려요. 암호. 지금 운영위원회죠. 운영위원회. 그럼 운영위원회 써봐요. 이응자 빼고, 이응자 없으니까 빼고 써볼게요. 잘 보세요. 지방 가네요.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에서 19명이에요. 19명. 제가 암호를 싹 푼다니까요. 이상하죠? 왜 다 글자 수하고 똑같네요? 아까 협회도 서울 10, 100명, 시도 20명. 그러죠? 그러니까 저같이 암호를 잘 풀어야 돼요. 이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는 협회 운영위원회죠. 우리가 제일 앞부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위원회지만 제일 앞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나오고 여기는 운영위원회예요. 그럼 심의위원회는 세븐일레븐에서 심한 포장 기억납니까? 세븐일레븐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 포함 7에서 11명 세븐일레븐. 여기는 몇 글자다? 19글자, 19글자. 그 다음 협회 조사 검사해야겠죠. 비리가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럼 국토부 장관 하면 될까요? 국토부 장관 하면 안 되겠죠. 제3기관 해야지. 그래서 금융감독원장 여기 딱 한번 나와요.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 협회 공제사회관에서 조사검사할 수 있다 해서 금융감독원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머리가 좋기로 가장 유명한 사람, 머리 엄청 좋아요. 근데 국토부 장관은 돌대가리예요. 악만 지르고 길 뚫어 이거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사검사 못합니다. 돌대가리라. 조사검사는 머리가 엄청 좋은 누가 한다? 금융감독 원장이 한다. 나머지는 다 국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볍게 보고 뭐 애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애워봤자 시험에 나오도 못 풉니다. 애우는 거 아니에요. 자, 공제사 운영 개선 명령은 몫을 큰 국토부 장관. 이 국토부 장관이 협회 공제사 운영이 적정한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해서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 권익 해칠 우려가 될 때 인정하면 다음에 조치 명할 수 있다. 소리 지른 건 국토부 장관. 아까 조사 검사만 금융감독 원장. 조치 명하는 건 국토부 장관. 이 주어를 잡아, 주어. 다음 8번. 제재도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다음 갖고 뭐 당연히 안 좋은 말이 있겠죠. 안 좋은 말. 지금 제재니까 당연히 안 좋은 말. 다음 각국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원에게 징계임을 요구하거나 시정 명하도록 할 수 있다. 목소리 큰 국토부 장관. 그 다음 9번 재무 건전성 유지.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과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 사항에 따라 대통령령하는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뭐 읽으면 당연합니다. 당연히 자본이 적정, 자산도 건전하고 유동성 확보 이런 겁니다. 가볍게 읽으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도감독 제재. 여기서 제가 오직이란 말을 딱 2번 써요. 오직 딱 2번. 여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협회는 협회든 시도의 지부든 시군구의 지회, 시군구까지 무조건 국토부 장관이 지도감독합니다. 지부는 시도의사 하면 틀려요. 지회는 시군구청장 틀려요. 지도감독은 오직 누구? 오직 국토부 장관. 오직 제가 딱 2번 써. 오직. 그 중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오직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즉 국토부 장관은 협회, 지부, 지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 급하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국토부 장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직을 딱 2번 써요. 지금 한번 써먹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오직 자격증 교부한 시도의사라고 그래 또 할 거예요. 또. 자, 문제 한번 봐볼까요? 협회 틀린 겁니다. 문제 읽을 때도 이거 앞에 보지 말아 했죠. 그냥 빨리 협회 틀린 거 읽으세요. 이번 협회는 시도의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에 관한 업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승인 앞에 항상 국토부 장관에서 맞았습니다. 협회는 2번 공제사법에 따른 협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죠? 이게 정답. 4번 협회 간에서 2번 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 맞았죠?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 회계로 관리하겠죠. 그러니까 3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가 다 맞았기 때문에 정답을 3번으로 가면 됩니다. 뭐 3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번 34의 문제. 협회 자 설명 옳은 거네요. 1번 아까 총지휘국 총의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 보고. 그러니까 설마 11을 몰랐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틀리면 명확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번 지문은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어요. 국토부 장관이 누군지 아니까 우리는 앞에 걸 몰랐더라도 국토부 장관. 근데 정확히 외워요. 총지국 이렇게. 이번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 운영 실적을 일간신문으로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문이죠. 신문에도 공시하고 엔드 그리고 인터넷에도 게시하고 3번 협회 창립 총회를 개최할 경우 아까 서울은 100인 시도 20인 시도 두 글자라 2. 4번 공제 규정에는 책임 준비기업 적립비율을 공제료 세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했죠? 100분의 10. 정답 아주 쉬운 데 있네요. 협회가 공제 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당연히 별도로 관리하겠죠? 정답은 쉬운 데 있었습니다. 중간급 교재가 두 가지가 있죠? 지금 하는 게 합격서 요약집이 있고 존배 기출은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교재명, 과목 중개사법 교재명까지 정확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